초선차전 풀배로 화살을 빌렸다. 초선차전. 아군의 부족함을 적군의 힘을 빌려서 채우다. 주유는 신기에 가까운 제갈량의 제주가 장차 오나라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제거하려는 계책을 세운다. 그래서 열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내기를 요구하는데 제갈량은 흔쾌히 승낙하며 오히려 사흘 안에 만들어 주겠노라 장담한다. 이에 주유는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목을 바치겠다는 굴령장을 제출하라고 한다. 주유는 기술자를 불러서 화살을 만드는 재료를 없애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노숙에게 제갈량의 동태를 살펴보게 하였다. 제갈량이 노숙에게 요청한다. 30명의 병사들을 배치한 20척의 배를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배는 푸른색 천막으로 덮고 1,000여 개의 볕단을 배 안쪽에 배치하면 됩니다. 2일 동안 꿈적 않던 제갈량이 3일째 새벽에 비밀리에 노숙과 함께 배에 오른다. 제갈량은 20척의 볕단을 실은 배로 안개 자욱한 강을 따라 조조의 수군 영채에 가까이 접근한다. 배를 한일자로 벌려놓은 제갈량은 군졸들에게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라 명한다. 안개 속에서 오군의 함성 소리가 들리자 놀란 조조가 명을 내리자 만명의 궁수가 달려들어 화살과 쇠뇌를 빗발치듯 쏘았다. 얼마 후에 제갈량은 뱃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라고 명한다. 볕단을 묶어놓은 20척의 배 양쪽에는 비오듯 화살이 날아와 모두 풀단에 꽂힌다. 제갈량이 군졸들에게 명하니 군졸들은 입을 맞추어 소리친다. 승상, 화살을 주어 고맙소이다. 마침내 화살을 가득 실은 배가 돌아와 볕단에 꽂혀있는 화살의 개수를 세니 10만 개가 넘는다. 제갈량의 신묘한 계책에 노숙과 주유가 찬탄에 맞았는다. 이것이 바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제갈량의 초선차전 이야기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지 상식 100가지. 서전무저, 정원기, 최계량 역 현암사. 2005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기렸다. 온 천지 짙은 안개 장강을 뒤덮으니 거리도 알 수 없고 강과 육지도 막막하 열아 소낙비처럼 메뚜기 떼처럼 화살이 날아드니 공명이 오늘 은 주유를 굴복시키네. 아우범 차이날의 미심전심 여러가지 계략으로 조조를 홀려서 배들을 엮는 데까지 성공했으나 정작 적들을 물리칠 전략은 무엇인가? 주유와 제갈량은 서로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이심전심으로 일치된 전략을 선보인다. 주유는 하룻밤 사이에 아군의 화살 하나도 축내지 않고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만들어 온 제갈량의 지혜에 탐복하며 자리를 함께한다. 주유와 제갈량 모두 음악의 조예가 깊었다. 제갈량은 출산하기 전 융중에 있을 때부터 독서하는 시간 외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기가 일상이었다. 주유는 문무를 갖춘 멋쟁이로 오나라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오직 하면 주랑이라 불렀을까. 두 사람은 금을 품에 안고 연주를 시작했다. 2시간 이상을 아무 말 없이 연주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빠르게 연주하면 상대가 맞추어 느리게 연주하거나 음을 높이기도 했다.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은 동시에 손바닥에 뭔가를 적은 후에 주먹을 펴 손바닥을 펼쳤다. 두 개의 손바닥에는 모두 불화자가 써 있었다. 이심전심이었다. 두 사람 모두 조조의 대군을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은 화공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화공에 대해서 주유와 제갈량만 알았을까? 당연히 조조도 알고 있었다. 방통이 연안기를 제시하며 배들을 묶으라고 얘기했을 때 조조 진영의 군사인 서서와 장수들은 이렇게 사슬로 연결된 배들은 화공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여유를 부린 이유는 뭘까? 조조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3가지 조건인 불에 타는 재료, 충분한 산소, 불쏘시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무릇 화공법을 쓰려면 바람의 힘을 빌어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은 한겨울이요. 서풍과 북풍은 불어도 동풍, 남풍은 불지 않소. 지금 우리는 북서쪽에 있고 유비송권 군사들은 모두 남쪽 언덕에 있으니 만약 그들이 화공법을 쓴다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불사르는 자멸이 될 것이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소? 만약 지금이 초가 얼만 됐다 해도 나는 대책을 세웠을 것이요. 삼국지 사이언스 황계의 고육지계와 방통의 연안지계를 이용한 화공으로 조조군을 무찌를 계책을 마친 주유가 공명을 만나 서로의 속뜻을 확인하기 위해 시 한 수를 던졌다. 조조를 깨뜨리려면 마땅히 화공을 써야 하리 모든 걸 갖추었으되 다만 동풍이 없구나. 호풍환호 칠성단 위로 제갈량이 오르니 하룻밤새 동풍이 불어와 강물이 솟구치네. 한 겨울 동풍을 어떻게 일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다 못해 알아 누운 주유를 제갈량이 찾았다. 공명, 무슨 묘책이 있어? 주유가 힘없이 묻는다. 제가 재주 없으나 일찍이 이인을 만나 김운둔갑의 천서를 받아 호풍환호할 수 있어. 남병산에서 북두칠성에 제를 올리는 칠성단을 쌓아주면 동짓달 20날 갑자일부터 새밤 새낮 동안 거센 동남대풍을 불게 하여 도독의 용병을 도
올 것이니 어떠소? 라고 화답한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공명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노숙과 함께 남병산으로 가 지세를 살피고 병사들에게 명령해 동남쪽의 붉은 흙으로 단을 쌓게 한다. 둘레는 24장, 각 층은 높이 3척, 모두 9척이다. 제1층은 창룡의 청기, 현무의 조기, 백호의 백기, 주작의 홍기 28수개의 깃발을 동, 서, 남, 북에 꽂아 세운다. 제2층은 둘레에 황기 64을 꽂아 64개를 나타내고 8자리씩 나눠 세운다. 4사람 이 올라선다. 앞 왼쪽에 선 1위는 손에 긴장대를 들고 그 꼭대기는 닭깃털로보를 삼아 풍신계절풍을 부른다. 앞 오른쪽에 선 1위는 손에 역시 긴장대를 들고 그 꼭대기는 칠성을 그린 호대를 매달아 풍색을 표시한다. 뒤 왼쪽에 선 1위는 보검을 받들고 뒤 오른쪽에 선 1위는 향로를 받든다. 단 아래 24위는 각각 정기, 보계, 대극, 장과 황모, 백월, 주기, 조연을 들고 사방을 둘러선다. 공명이 11월 20일 갑자 길진에 목욕 재개한 후에 몸에 도의를 걸치고 맨발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칠성단 앞으로 가 노숙에게 분부한다. 자경께서는 군중으로 가 공군의 조병을 도우시오. 만약 제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괴이히 여기실 것은 없소. 곧 삼경 무렵 호련히 바람소리가 들리고 깃발들이 펄럭인다. 주유가 밖으로 나가 바라보니 깃발 끝자락이 드디어 서북쪽으로 나부껴 삽시간에 동남풍이 크게 분다. 주유가 깜짝 놀라 말한다. 이자는 천지를 좋아하는 법을 얻어 귀신도 못 헤아릴 술법을 가졌구나. 이자를 살려두면 동호의 화근이 되고 말리라. 어서 죽여야지. 살려두면 훗날 우원이 되겠구나. 뽀도르 원문 삼국지 49회 바람부는 칠성단 불타는 적벽 주유는 정보과 서성을 시켜 병사들에게 긴급히 지시한다. 제갈량을 보게 되면 불문곡직하고 제갈량의 수급을 배워오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제갈량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전선을 타고 조운과 함께 황급히 주유 진영을 떠나버린다. 신은 주유를 내고 또 어찌하여 제갈량을 또 내었는가. 주유는 자신을 능가하는 재주를 발휘한 제갈량을 놓치고도 자신의 뒤일까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 도주한 신묘한 제갈량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인 두목이 승리의 주역 중 하나인 동남풍을 회고하는 영사시를 남겼다. 부러진 창 모래톱에 묻혀 아직 삭지 않은 채 주워서 닦으니 옛 왕조 거신의 동풍이 만약 주랑편이 아니었다면 깊은 봄날 동작대에 두 교시 갇혔으리라. 허우범 불타는 적벽 칠성단에서 제갈량은 바람을 부르고 삼강구에서 주유는 불을 놓다자. 조조의 전략은 수륙병진이었다. 일단 모든 배들을 휘몰아 적벽을 점거한 뒤에 수군은 그대로 동으로 내려가면서 하구, 번구에 위치한 유비와 유기군대를 무너뜨리고 시상에 주둔하고 있는 손권을 친다. 오림에 위치한 기병과 병사들은 강변을 따라 진군하며 합비방면에 위치한 오군의 세력을 일소한 뒤 그곳에서 도하하여 수군과 합류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보급물자는 수로를 이용하여 배로 운반하여 지원한다. 장강의 수전으로 주유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고 나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는 병사들을 바탕으로 전면전을 펼쳐 손유연합군을 격파하겠다는 것이 조조의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 구상이 끝난 시점에 황계의 서신이 도착하였다. 이틀 후에 청룡기를 꽂고 군량을 실은 배를 탈취하여 오림유역 조조진영 폭으로 오겠다고 씌여 있었다. 모사 정욱이 황계의 사항기를 의심하였으나 조조는 이를 무시했다. 비록 저들의 꾀가 숨어 있다고 한들 고작 황계 하나가 무얼 할 수 있겠는가. 수일 내로 우리 작전이 개시되니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네. 대륙의 지존이자 후한의 승상인 조조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정욱은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었다. 208년 11월 21일 동남풍이 일자 주유는 작전을 개시하였다. 날짜는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12월 25일 전후로 추정된다. 주유가 명한다. 제장들 다들 여기까지 잘 와주었소.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주기를 부탁하오. 진인사 대천명이니 승패를 두려워 마시오. 정보가 화답한다. 우리는 주도독을 믿고 따릅니다. 가장 먼저 영을 받든 것은 황계였다. 장군께서는 약속했던 대로 청룡기를 앞세우고 조조 진영으로 돌진하시오. 조조 함대에 불을 질러 조조군의 대오를 무너뜨리는데 주력하시오. 감령에게 그대는 남쪽 강 언덕으로 가서 군영들의 불을 붙이라. 그렇게 조조군을 교란시키고 나서 오림으로 가서 본군과 합류하라. 여몽에게 그대는 군사 3천을 이끌고 강북으로 달려가 포구와 합비를 연결하는 적군들의 보급로를 끊어놓으라. 그런 뒤에 오후 송권께서 이끄는 병사들과 합류하여 오림으로 진격하라. 능통과 동습에게 각자 병사들을 이끌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조조의 군영들을 불사르라고 명하여 4사람이 지체 없이 곧장 떠났다.
적벽에 위치한 주유 진영에서 오리무역 작전 지역까지 이동거리가 짧지 않은 거리였다. 황계는 대장을 상징하는 청룡기를 꽂은 큰 배 한 척과 뒤에 작은 배 20여 척을 거느리고 조조진 영으로 서서히 다가갔다. 이미 사한계가 성공하여 황계의 투항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조조는 대장을 상징하는 청룡기를 휘날리며 황계가 탄 함선이 가까이 다가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조의 전함에 가까이 다가가자 황계는 뒤따르던 작은 배를 갑자기 조조군 함대를 향해서 속도를 최고로 높여서 발진시켰다. 기름을 바른 마른 갈대와 볏짚을 가득 싣고 그 위에 유포를 덮은 20여 척의 작은 배가 조조군 함대와 부딪히기 시작했다. 동시에 황계는 화전을 쏘아 불을 붙였다. 때마침 불어온 강렬한 동남풍을 타고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황계가 발진시킨 작은 돌격선이 1천여 척에 달하는 조조군의 전함에 부딪히자 불길이 선단을 덮쳐 장강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조조군의 수체를 불태운 불길은 바람을 타고 주변의 들과 산으로 번진다. 오림의 강화는 갈대밭이어서 불이 갈대로 옮겨 붙으면서 오림의 군영들을 덮치고 천지사방이 화마에 휩싸여서다. 사방이 불바다가 되자 조조의 함대에 타고 있던 수군들은 불에 타서 죽거나 강물로 뛰어들 얻다가 익사하거나 뒤이어 전함을 몰고 온 동호의 수군들에게 참살되었다. 적벽이란 말은 조조군의 전함이 타면서 그 화염으로 장강 남쪽 석벽이 벌겋게 물들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유비는 강의 부관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조조의 전선과 영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았으다. 그는 즉시 전군에 명령을 내려 조조의 본진으로 진격했다. 손유연합군의 수륙 양면의 공격을 받은 조조는 황급히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오림의 서화용으로 가는 길을 택해서 도주하기 시작했다. 소동파는 적벽회고에서 적벽대전의 주유, 제갈량, 소교를 떠올린다. 장강물은 동으로 물결 따라 사라져갔네 아득한 옛날을 풍미하던 인물들과 함께 옛성 서쪽 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삼국시대 주유의 적벽 대전터라고 험난한 바위 절벽 하늘을 뚫을 듯 솟아있고 기슭을 부숴버릴 듯한 파도 천겹이 물보라로 휘감아 올린다. 강산은 그림 같은데 그 시절 호걸은 몇몇이었던가. 아득히 당시의 주유를 떠올리니 소교가 처음 시집왔을 때 영웅의 풍채에 당당했었네. 하얀 깃털 부채에 윤건 쓴 제갈량과 담소하는 사이 강력한 조조의 군대는 제대어 날고 연기처럼 사라졌네. 적벽을 거닐며 예니를 회상하노라니 정이 많은 내가 참으로 우습구나. 이렇게 일찍 머리 세어버린 내 모습 인생은 꿈과 같은 것 한 잔 술을 들어 강물 속에 달님에게 부어주노라. 역 2017 7 31 공명연구소장 경영학 박사 조영무